6.25에 얽힌 이야기.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한명희 작사의 장일남곡의 노래다. 6월만 되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슬픈 노래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어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어제처럼 끔찍스러운 환상으로 다가오는 6.25. 그 전쟁터에서 죽은 어느 이름 없는 한 병사의 돌무덤에 꽂혀있는 비목이 있기 낀 채 말없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 어디 있을까? 20세기 한 허리를 가로질러 일어난 전쟁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전쟁의 피해자였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도 그의 명령에 따라 남침에 앞장섰던 북한의 인민군도 전쟁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한 내에 잠복해 있는 남노당 잔당들을 빨치산으로 몰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박헌영도 그 빨치산의 대장으로 활동하던 이현상도 인공치하에서 서울인민위원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승엽도 똑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전쟁은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산천초목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준다. 사람이 굶어 죽는 형편이니 가축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굶어 죽은 가축을 삶아 먹을 생각을 했다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굶어 죽은 가축을 잡아먹는 비인도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싶어 결국 파묻어 주고 말았다는 어떤 기록도 보인다. 전쟁의 참혹함은 말로서 다할 수 없는 것이어서 누구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더구나 동족상잔이야 말해 무엇할 것인가.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으니 말이다. 형제가 숙질이 동창과 동양 사람끼리 서로 마주보고 총질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스러운가를. 6.25 때 싸우면서도 제발 그런 일만은 나에게 생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는 어느 병사의 기록도 본 적이 있다. 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붙잡힌 어느 병사는 북한군이 총을 쏘려고 하면서 물었단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무심결에 경기중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경기중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살아 돌아왔다는 일화도 있다. 경기중학을 나왔다는 그 인민군은 분명히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임이 분명할 것이었다. 개울에 엎드려 숨어있는 국군 앞으로 뭣도 모르고 지나가던 인민군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 인민군이 슬쩍 눈을 피하는 바람에 교전없이 살아남은 국군의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네가 갖고 있는 보통의 심리 상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빨치산 토벌에 참여했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빨치산 생태를 들여다보면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12명의 경찰을 굴비 엮듯이 끌고 가다가 골짜기에 몰아넣고 다 쏴 죽였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전쟁 상태에서는 피하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잔인한 살상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다. 동서나 고금이 다르지 않다. 결국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최상의 정책으로 알고 대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6.25도 우리가 북한에게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남침이었다. 남침에 대한 우리의 허술한 대비가 결국은 남침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북한에게 제공한 셈이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냐 신생독립국의 자위 능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9월 15일부터 주한미군을 비밀리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50년 1월에 가서는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김일성은 즉각 한국 침략 전쟁에 미국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던 스탈린을 설득, 남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이때 한국군은 또 어땠는가?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많은 첩보에도 아랑곳 없이 만발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방만한 인사이동과 태만한 근무자세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당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도둑처럼 남한을 향해 침략을 해온 것이다. 전쟁사에서 일요일을 기해 선전포고도 없이 도둑처럼 전쟁을 도발한 경우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6.25 당일에 우리 국군과 북한군의 전력을 보면 군인 99,000명 대 111,000명, 전차 0대 248대, 대포 1200문 대 1700문, 전투기 0대 150대였다.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전투력이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북한군으로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유엔군의 참전으로 하여 저지된 것이다.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의 북한 주민처럼 김일성 3대 세습 체제하에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지옥의 급지대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북한 정권이나 종북주의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공산통일을 목전에 두고 실패했으니 말이다. 이 분한 마음 때문에 북한이나 좌파 종북주의자들은 지금도 북한 민주기지론을 바탕으로 연방통일론이나 우리끼리론으로 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와 한미동맹의 파괴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에게는 미군의 존재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군의 존재는 최소한 북한의 오판을 막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미안보동맹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작심을 거두려는 마음이 없는 한 우리는 우방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전쟁의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